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뭐를 만들고 브리스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가야 돼. 자, 조금 빨리빨리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인구를 복지가 지금 말도 아닌데 그런데 왜 도대체 인구를 외국에서 이민자를 왜 받아들여? 왜 받아들일까요? 응? 빨리 그냥 얘기해도 돼. 틀려도 돼. 제발 좀 얘기 좀 해봐주세요. 왜 받아들여요? 자본이 있다고 왜 이민자를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이민자 왜 받아들여요? 돈 벌려고. 그렇지. 돈 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보통 가져오기도 하고. 응?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지. 여기 다 써있는데 텍스지. 자, 호주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다 틀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는 저는 복지라고 봐요. 자, 우리가 호주를 할 때 65세 이후부터는 우리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줄 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 공무원이 아니죠. 2017년부터는 우리는 이제 67세로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에는 지금 또 뭐 70세를 하느니 마느니라고 떠들어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호주는 현재는 5명이 텍스를 내면 1명이 펜션을 받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5대 1이에요. 2030년이 되면요 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가 호주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펜션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텍스에서 나오죠. 텍스는 누가 낼 수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산율은 지금 1.7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1.7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는 높지만 그 애가 언제 세금을 내냐고. 그러니까 25세 이상이고 건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민을 열어놓은 거에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 고용 창출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텍스를 안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캐시로 해. 그러면 이제 파이낸스도 못 받고 집도 많이 못 사요. 여러분들 참고로 인도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도 애들은요 일부러 쓰리잡을 튄대요. 그럴 정도로 많이 페이퍼를 만들어 갖고요 이거를 리버리지하고 리버리지 해갖고서는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결국 누가 더 잘 사는 결과가 나올까요? 네?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세금 안 내는 것만 보지. 은행을 가면 아니면 그러면 뭐 나는 뭐 한두 개만 하면 돼.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새끼치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레이스 씨 만나고 이런 거를 좀 그냥 다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냥 흘려보내고 이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었던 크레딧 스코어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내 크레딧 스코어링은 내가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배달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크레딧 파일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1년에 지금 99불? 공짜예요. 이제 공짜야? 지금 이제 바로 버는 거는 돈 내야 되는데 바로 버리지. 바로 버는 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오케이. 여기 하면 해준대요. 저는 1년마다 저는 받거든요. 저는 얼러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파일을 보거나 이러면 바로 누가 지금 받는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돈을 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돈,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내 파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싫어서 그런 것들 해놨어요. Anyway, 그래서 배달을 잘 컨트롤 하시고,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는 지금 6.3%, 6. 뭐 어떤 곳은 뭐 7%, 8%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심각해요. 호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5.7이랬어요. 네? 이제는 6.3%인데요. 근데 대한민국은 3.5래요. 이건 어떤 숫자예요?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이 3.5.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게 실업률을 산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가정주부, 그 다음에 고시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 그 다음에 미필자, 취업준비생, 불구자, 자선사업가, 종교단체 활동가 이 사람들도 다 여기에 안 들어가. 실업률 계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이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지금 이제 뭐 사랑살래 얘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조금 좀 뜸뜸하지 않을까 뭐 이런 별
저거 네거티브한 소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들을 다 어디에서 듣고 얘가 뭐라 그러면 일로 따라가고 또 얘가 뭐라 하면 뭐가 어떻대 좀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공부를 좀 합시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헐려들은 어떤 소리 갖고 누가 뭐라고 바잉을 해갖고 누가 결정을 하는데 야 그거 하지마 뭐래 이렇게 좀 어떤 사람 망치는 일도 좀 하지 말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별 크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공을 좀 쌓읍시다. 저는 요렇게 7가지 이유로 중국 애들의 호주 투자는 인 제너럴 외적인 강압이 없는 한 이거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강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점점 중국 정부가 해외에다가 돈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그거 빼놓고 요런 이유로 이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숨 쉬는 겁니다. 그렇죠? 숨을 쉬는 건데 중국에서 어떻게 숨을 제대로 쉬어요? 중국의 유엔이 정한 공기 오염도의 9배가 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호주를 오면 숨을 쉬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산 도피예요. 중국은 어쨌거나 말거나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공산당 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민의 재산이 이퀄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재산이 이퀄돼 있어요. 가장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한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워낙 기득권 세력 자체도 중국 공산당의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가 자기의 재산을 할 수만 있으면 외부에다가 도피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도피시키는 나라의 1순위가 호주, 2순위가 뭐 아프리카, 3순위가 인도라고 해요. 뭐 그렇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투자 시 세금 회피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베이징,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이 몇 배가 올랐냐면 11배가 올랐어요. 11배가 오르고 나니까 2012년에 발표한 게 뭐였냐면 중국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더 세금을 많이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세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는 건데 섀도우 뱅킹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만 그냥 들으시면 잠깐만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중국 부동산 중국에서의 상해하고 북경에 웬만한 부동산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에 예를 들면 웬만한 건 아니지만 로얄 팰리스나 뭐 이런 정도가 됐다 그러면 스퀘어 미터당 가격이 얼마냐면 3만 불이 호가한답니다. 네? 3만 불이 호가예요. 그럼 얼마냐면 스퀘어 미터당 3,300만 원, 3천만 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치면 그러면 곱하기 3.3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의 얼마예요? 1억이에요. 평당. 네? 평당 가격이 지금 상해하고 북경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것들이 지금 브리스벤 가격이 해봤자 6천 몇백 불에서 싼 거는 5천 몇백 불도 있지만 뭐 여기 중심가를 하시면 한 7천 몇백 불, 8천 불 요 사이에요. 만 불이 넘어가는 건 조금 아직도 레어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호주 부동산이 훨씬 더 호주가 매력이 있는데 호주 부동산이 더 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중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호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장 몰두하고 많이 집중해서 보는 경제학자들이 가장 고심한다 그러지 어쨌든지 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이거죠. 중국 증시 폭락이죠. 예? 중국 증시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조이짝이 되고 우리가 옛날에 100만 원 뭐 이렇게를 중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개미 군단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뭐 4,700만 다 해도 4,700만 걔네들은 다 15억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 개박살이 난 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세상에. 내 라이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라이프도 업다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러는 거지 경제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만 갑니까? 이럴 수가 없지. 무슨 뭐 중국이 무슨 뭐
중국만을 위해서 뭐 전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 애들이 계속 해외 투자를 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네거티브한 소식은 중국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돈 나가는 거가 좀 적어다라는 게 있고요. 섀도우뱅킹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섀도우뱅킹은 뭐냐면요. 섀도우뱅킹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특히 젊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섀도우뱅킹 그대로 하면은 그림자 금융인데 그거를 좀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섀도우뱅킹은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GFC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는데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한 번 더 경제 대변이 나쁜 의미의 대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뭘로 잡냐면 바로 이 섀도우뱅킹이라고 해요. 이 섀도우뱅킹은 뭐냐? 내가 있어. 지금 여기가 그림자가 안 생겼지만 그림자가 있으면 이 그림자를 보고 손 안 난 줄 알 수 있어요? 그림자를 모르죠. 그림자라는 거는 내가 그대로 사진 찍듯이 액츄얼이 아니라 둥그레망그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은행에서 론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호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0만 불이면 그거에 대해서 2배를 빌려준다, 3배를 빌려준다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100만 불인 사람이 200만 불만 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1000만 불, 2000만 불을 꿀 수 있어요. 띵띵띵띵띵띵띵 복식액이라고 막 이렇게 불려갖고 자 거꾸로 회사가 지금 계속 나빠 쭉 해갖고선 다 회사를 파산으로 리퀴데이션 시켜버려. 이게 바로 섀도우뱅킹이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더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제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더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3월에 캐나다가 100% 중국 투자 이민을 전부 다 거부했죠.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거예요. 중국의 섀도우뱅킹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전 세계의 심각한 이슈고 이거는 IMF가 본 이런 얘기들은 또 했어요. 일단 좀 지나가고요. 자, 최근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 제가 생각하는 최근 뉴스에 전 세계는 어쨌든지 G2, 그레이트 2,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숨쉬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다 이러고 살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펙을 많이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일에도 가장 어펙을 받는 게 이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지금 이자율 상승이에요. 여기는 지금 주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환율도 폭등을 하고 자,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같이 가주세요. 제가 호주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12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가지 오늘 다 설명 못하고요. 제가 3-4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인구 얘기를 지금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호주하고 한국하고 내가 이민 온 나라에서 이렇게 호주는 지금 유사일에 이자율이 제일 낮아서 RBA 연방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2%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얼마에 사요? 5%가 5.5% 요새 5.68% 이렇죠? 그건 뭐냐? 시중은행이 그만큼 해갖고서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 유사일에 제일 낮아요. 1.75%예요. 예?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환율이 오늘 날짜예요. 이게 기준금리인데 오늘 날짜 832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에 지금 완전히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미쳐 있어요. 호주를 살면서 이렇게 양쪽 나라의 이자율이 다 낮고 그리고 환율이 이런 시기는 앞으로 내가 또 다른 내가 10년을 살면서 저는 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이 호주 부동산을 사시는 거에 핵심은 바로 딱 이거예요. 이 게임이에요. 제가 이거를 알아냈는데 저는 이 비즈니스 제가 8년 했는데 8년 걸렸어요. 이자율과 환율의 싸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자율이 14% 15%다.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오세요? 안 와요. 14% 15% 렌트 주고 사는 게 낫지. 렌트 사는 게 낫지. 이거를 왜 사요? 네? 렌트가 무슨 14% 15%를 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자율과 환율 요것만 항상 감이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건들이 많아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계속 돈이 들어올 때면 좋을 때죠. 네? 실제로 시드니에서는 제가 아는 분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환치기인데 뭐 나쁘게 치게 하지 않고 자기 돈 갖고 한 경우니까 요것만 해갖고도 몇 개 빌딩을 산 사람도 있어요. 환율 좋을 때 내보내, 환율 나쁠 때 들여와, 이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랑 같이 속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이자율과 내가 땅 딛고 사는 이 호주의 이자율에 대한 감을 갖고 있으셔야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투자는 결국은 숫자 싸움이지 그냥 막 정서적으로 그냥 나 하고 싶어 이래서 하는 거가 아니에요. 결국은 숫자 싸움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호주 달러가 약세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뭐냐면, 자, 약세가 한국불만 약세입니까? 호주불은 지금 다가 약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약세이면 그럼 미국 애들도 들어오고 다른 애들도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써있죠. 상하이하고 베이징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3만 불까지 합니다. 그러니 호주 달러 3밀리언도 갖고 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기 위해서 요새 최근 뉴스들만 제가 좀 모아볼 거예요. 시드니 부동산이 안 좋다. 시드니 멜본 다 거품이다. 시드니 부동산의 큰 손들이 이제는 또 멜본을 본다. 그런데 여기 멜본은 워낙 중국 사람들은 호주에서 멜본을 가장 사랑해요. 왜냐하면 기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걔네들은 중국 애들은 워낙 조금 약간 추운 걸 좋아하지, 그동안에 퀸슬랜드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었던 것들도 이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홍콩이나 예를 들면 대만 애들이 시장이 더 많았지 메인랜드 차이나 애들이 더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날씨 탓도 있어요. 여기에서 사우스뱅크에 108짜리 지금 짓고 있다 그러죠. 이거에 어쨌든지 이만큼을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시드니에는 포인트 파이퍼하고 이게 이제 가장 비싼 동네인데 투락하고 이렇게 뭐 비교를 했는데 어쨌든 다 비싼 동네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점점 중국인 자본들이 조금은 줄어드는데 이게 이거예요. 해외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을 공략하려는 중국인 구매자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다. 8월의 경우 대략 미화 2천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9월에는 500억 정도 불이 정도가 빠져나간대요. 중국 투자들이 이제 퀸슬랜드에 눈을 돌린다. 퀸슬랜드의 부동산 신뢰지수는 계속 상승한다. 시드니 각 7.5%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드니는 맞벌이를 해도 3분의 1을 모기지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게 허덕거린다. 계속 이제 시드니 나쁜 얘기야. 자, 시드니는 어떤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과대평가, 거품이 있는 세 도시가 어디냐면 1위 런던, 2위 홍콩, 3위가 시드니랍니다. 예? 여기에 브리스벤은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쭈리히나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이런 데보다, 뉴욕 뭐 이런 데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숫자가 얼마냐면요. 시드니는 1.39예요. 1.39. 그러니까 1이어야 돼요. 1이어야지 제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39. 그러니까 39%가 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뉴사우스 웨일즈의 선셋 조항이 새 법안을 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빅 이슈인데요. 시드니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얼마 전에. 선셋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랙을 사요. 컨트랙을 산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 컨트랙을 사는 건데 집을 사요. 그러면 이제 컨트랙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트랙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특히 오프데이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선셋 클로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은 내가 2년 후에 완공, 지금 사는 것들은 대부분 자 2015년 지금 11월이죠. 그러면 지금 사는 건 대부분 어떻게 언제쯤 세틀이냐면 뭐 2017년 말, 2017년 초 이렇게 완공 예정이라고 해요. 완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디벨로퍼가 어떤 이유로 이 공사가 딜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딜레이가 아무리 되더라도 그 가장 딜레이 될 수 있는 날짜를 정해놓은 게 쉽게 얘기하면 선셋 클로즈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2017년에 완공될 줄 알았는데 콘트랙에
2018년 만약에 3월 1일까지 또 얘네들이 공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내가 들어갔던 10%를 디벨로퍼한테 다시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드니 리드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리드컴의 디벨로퍼가 이게 나쁜 새끼예요. 레바니스 애들인데 나쁜 놈이에요. 실제로 얘네들은 이거를 계획하고 한 거예요. 왜냐면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올해 지금 이제 다 지어졌어야 돼요. 공사 아직까지도 안 했어. 근데 그동안 계속 올랐거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오른 차액을 디벨로퍼가 이거를 너랑 나랑 반반씩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는 개떡 같은 경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은 계약자의 것이지 이게 어떻게 디벨로퍼의 것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스의 선셋 조항이 새 법안을 이렇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얄짤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번 거는 마무리가 잘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리드컴에 그렇게를 안 짓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50만 불에 팔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장 상황이 70만 불이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다시 나한테 내놓으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에 70만 불 됐으니까 너 10만 불 나 10만 불 해갖고 60만 불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지금 다시 쓰자고 그 레바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모아서 한국 사람이 어떤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하는 변호사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어쨌든지 그 일이 이제 빵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호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법이 호주의 모든 법은 다 소비자 보호 차원이에요. 항상 호주는 이게 사회주의 사회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소비자 위주로 그쪽으로 만세를 불어주지 더 돈 많은 사람한테 만세를 불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 해외 구매자들은 내일부터, 이 12월 1일부터 이제부터 FIRB 새로운 규정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내 친구가 호주에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이때까지는 모든 중국 사람들도 1원도 안 냈잖아요. 그 퍼체이스 하는 것만 냈는데 12월 1일부터는 이제부터 FIRB 신청 수수료라고 해서 5,000불을 부과한대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쨌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참 이래요. 중국 애들은 요때쯤 되면 손 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요새 어쨌든지 우리 사이트가 생겨서 그런지 어쨌든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속 호주 부동산에 눈을 이제 서서히 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렇게 5,000불 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을 비지불하지 않으려면 FIRB 구매자 서명 계약이 올해 내일까지 제출하고 FIRB 승인을 받으라고 해요. 네? 요러면 안 돼요. 내일까지 하시는 분은. 그런데 아니면 5,000불 냅니다. 자, 여러분들 손 하다가 아무리 떠들면 뭐해. 너 그렇게 호주 부동산이 좋으면 한국 대기업들이 그동안 가만 안 있었겠네. 네, 한국 대기업들 가만 안 있었어요. 대충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왔나 보죠. 롯데 했고요. 자, 여기 큰 그림을 볼게요. 자, 먼저 그거 삼성은 뉴사우스웨일즈 서리힐이에요. 서리힐에다가 6천원 빌딩을 샀어요. 저는 이걸 왜 샀는지 진짜 몰라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포시즌 호텔을 샀습니다. 한국 회사가 갖고 있는 5스타 호텔이라는 건 달랑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포시즌은 중국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저 같은 거 안 사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오로라 플레이스를 44층짜리를 서큘라티에다가 샀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멜번에다가 이렇게 도로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에리나 페어 쇼핑센터라고 센트럴 코스트 위에, 시드니 위에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쇼핑센터를 이렇게 매입을 했고, 국민연금이 텍사스 프로퍼티 그룹이라는 회사랑 계속 투자를 하면서 호주 상업용 부동산에다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뉴사우스웨일즈에다가 50만 헥타르에 국민연금이 아니라 영환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옛날에 영환 모자 만들었던 회사. 그 회사가 이렇게 이거를 샀어요. 저는 이게 가장 똘망똘망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앞으로는 식량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겠다고 이렇게 50만 헥타르를 샀죠.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호주의 ATO 건물을 이거는 2015년 10월 14일 날짜 기사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멜번, 알버리라고 있는데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그 보더에 있어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다가 ATO 건물을 샀고 그리고 또 멜번의 박스힐,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데 박스힐이라고 하시죠. 그 박스힐에도 ATO를 샀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뿐이 못해요.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이는 거에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도 왜 ATO를 왜 했겠어요? 세금 거두는 놈이 렌트 잘 안 내겠냐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자 중국 애들 여기 와서 지금 뭐합니까? 여기 중국 애들 지금 차이나타운에 다 짓고 있는 거에 30% 40%는 다 중국 애들 디벨로퍼들이에요. 네? 우리는 디벨롭먼트를 못해요 지금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이랑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다들 퀘스천 마크임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건 갖고 오라는 게 다 뭐 갖고 오냐면 또박또박 지금 렌트 나오는 거 갖고 와. 아닌 거는 나는 불안해서 못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주에 대해서 스타디가 부족한 거죠.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나는 저거 하겠어. Anyway, 자 그다음에 호주의 4대 시중은행이 주택 대출 변동 금리를 이제부터 인상하는데요. 이거 다 보시면 다 올렸어요. 다 올려서 결국 어쩌냐면 0.2% 정도 올렸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0.18, 0.27 이러니까. 그러면 얼마냐? 40만 불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제가 계산하니까 800불이에요. 800불이면 연에 800불이거든요. 이자가 연에 800불 오른 거예요. 그럼 12달러로 나누면 주에 그러니까 한 달에는 한 66불, 67불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나 어마운트가 크면 마지 센스티브예요. 그쵸? 예? 그쵸? 이게 막 600만 불, 700만 불 이렇게 되면 이거 큰 돈이죠. 근데 만약에 레지덴셜에는 지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외국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자 빅토리아는 점점 사람들이 외면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빅토리아는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인지세 스탬프 듀티에다가 할증료 3%가 부과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빅토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탬프 듀티가 보통 한 4%, 4.5%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3%를 더 내셔야 돼요. 어디는? 빅토리아는. 아직 퀸슬랜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퀸슬랜드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자금 세탁으로 이제 좀 빨리 갑시다. 2024년에 도대체 한나야 그래 주택 가격이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구도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밍도 너무 좋고 이자율도 그렇고 환율도 좋고 그래 알았어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근데 나 궁금하네.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2024년 앞으로 9년 우리가 아까 시드니 얘기했잖아요. 15년도 잠깐 갔는데 9년은 더 빨리 화살처럼 가겠죠. 지금 시드니 그들에서 미디어 프라이스를 한 거가 뭐냐면 미디언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오늘 하나 갈고 가시게 되는 거는 부동산은 에버리지 프라이스라고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응? 무슨 얘기냐면 에버리지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집이 딱 두 채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는 500만 불이야. 하나는 50만 불이야. 그럼 이거를 두 개로 해갖고서 나눴더니 그러면 거기는 250만 불이 에버리지 프라이스라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적표에다 쓰는 거지. 여기에는 뭐냐면 미디어 프라이스라는. 미디어 프라이스는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트레이딩 된 것들을 다 늘어나요. 그러면 500만 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100배라고 치면은 요 50번째 51번째 요 가격이 미디어 프라이스예요. 항상 여기가 트래픽이 심하죠. 네? 여러분들이 미디어 프라이스를 알고 있는 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가 대답해라. 뭐냐? 100개 중에 50번째, 51번째가 제일 많이 트래픽이 많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팔라고 내놨었을 때 리세일 할 때도 그게 가장 바이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용 물건을 사실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거기에 있는 고선회를 하셔야지. 미디어 프라이스, 그 동네의 미디어 프라이스를 보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지. 나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거 샀다.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런 것 대신에 오히려 두 개, 세 개를 잘라서 나눠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8이래요. 시드니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브리스베인 시장이 퀸슬랜드 시장이 이제 2024년 되면 밀리언이 넘는 시장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딱
한 50만 불짜리, 60만 불짜리 이 정도 사시면 제가 봤을 때 2024년 너끈히 더블 천 9년 그렇게 정도는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넘어가고, 자, 부동산의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호주는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을 자기 사는 집이 2천만 불짜리 집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텍스가 얼마만큼 나와서 난 죽겠다 하는 사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노티스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계셔서 그렇지 호주는 보유세 없는 나라예요. 내가 키핑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연연방 국가의 특징이에요. 연연방 국가들은 여러분들 퀸슬랜드는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농장에 가면 끝도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막 20, 20몇 살짜리 이러다가 뭐 바보 같은 애가 저거 다 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농장에 가보셨어요? 저거 다 내 땅이라고 그래요. 그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걔네들이 진짜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대대로 증여상속서 걔네들이 마약하고 도박만 안 하면 그 재산을 키핑만 하면 그게 다 지재산인 거예요. 이게 연연방 국가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거고 우리처럼 세금에 우리가 한국에서 세금을 잘 내는 민족인가? 전기세 같은 건 잘 내죠. 그렇지만 그건 세금이 아니죠. 사실은 전기료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여간에 그런 얘기하면 또 저기 뭐야 이상한 데로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제도가 호주는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중도금 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는 거는 분양에 대해서 새 집에 대한 얘기들만 우리는 해요. 왜냐면 새 집 다 헌집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뭐 할 저거가 없고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헌집은 전문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치데일에 2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로치데일에서 부동산 중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거 제일 잘 팔아요. 저희는 전문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 연결해 드리는데 연결해 드리면 제가 또 뭐 수수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는 안 받아요. 네? 당연하죠.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분양만 하는데 분양에는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는데 후분양은 지금 일지스테하는 거 거의 없으니까 선분양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더 플랜에서 지금 오프더 플랜이라는 건 지금 10%만 돼요. 그런데 아까 외국인 투자에 FIRB 투자하면 FIRB 신청료를 12월 1일부터는 5,000불 받는다고 그랬죠. 플러스 모든 디벨로퍼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웬만한 디벨로퍼는 오버시스 바이어는 20% 디파짓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타이트 이제 2015년부터 양상이 많이 틀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공할 때까지 잔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사니까 나중에 캐피탈 게인이 생긴다. 여러분들 지금 브리스베인은 얼마 오르는 시작이냐면 연애 전문가들의 얘기가 연애 17%예요. 여기 지금 연애 17%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에버리지가 연애 17%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5루만 생각을 하신다 그래도 내가 부동산 하나 사서 지금 50만 불짜리 사면 여러분들이 세틀 됐었을 때의 가격은 지금 65만 불이라는 거예요. 30% 오릅니다. 2년 동안 30%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일단 스태틱이 그래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50만 불짜리 하나 사서 5만 불만 해놨는데 65만 불 되면 앉아서 15만 불 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부동산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이 전매예요. 여러분들 이 전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매가 뭐예요? 네? 젊은 사람들 전매가 뭐예요? 전매가 뭐예요? 자, 전매가 뭐냐? 내가 부동산을 오프 더 플랜을 지금 저기에 지금 뭐 50층짜리를 올라간다 그래가고서 샀어요. 근데 얘가 2018년 완공이 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나는 2017년에 직장을 잃었어. 나는 이거를 살려고 5만 불을 넣어놨어. 예? 그럼 직장을 잃었어. 그러니까 나는 2018년에 세트를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세트를 하기 전에 내가 했었던 이 5만 불짜리를 이거를 다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게 전매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드니는 엄격히 말하면 호주는 모든 곳이 호주는 사유재산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매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시드니는 전매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50만 불짜리 샀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2018년에 완공인데 2017년 시점이에요. 나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5만 불짜리를 그거를 내가 내 친구한테 하면서 너 나한테 5만 불 줘. 그래서 내가 명예변경을 너를 해줄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는 뭐를 묻냐면 그 50만 불짜리 산 거에 대해서 스탬프 듀티를 내라고요. 그러면 그게 대충 얼마냐면 5%예요. 오케이? 그러면 5만 불에서 그 5% 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이 뭐 이거는 어떻게 돼서 반동강이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그렇게 반동강이는 아니지만 반동강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퀸슬랜드는 아직까지 전매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세트할 때까지 내가 샀는데 얘한테 갔어. 얘가 또 얘로 가. 얘가 얘로 가. It's okay.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다 내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뭐 호주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점점 퀸슬랜드도 쪼여요. 그래서 어느 때에 더 쪼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미있을 때 부동산 투자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어카운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10%를 내는 돈을 누가 봤어요? 10%가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 트러스트? 누구 트러스트? 명의가 중요하지. 응? 자, 호주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법적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한나 씨, 나 IB 1100호 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날 일이 없어요, 정상님.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너 보고 샀지 무슨 내가 변호사 보고 샀냐 그러면서 저를 끝까지 물고 가세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호사만 쪼이면 되는데 변호사한테 안 하고 맨날 나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부항자국이에요. 신경을 너무 써갖고 심장마비 1위로 고혈압 1위로 죽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 에이전트예요. 제가 죽어나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모든 게 전부 다 법적 거래예요. 그래서 자, 트러스트 어카운트인데 이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누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냐면 이제부터 법적으로 하면은 나랑 누구랑 하냐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솔리스터와 시행사, 디벨로퍼의 솔리스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은 5만 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디벨로퍼의 솔리스터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여러분들이 낸 10%를 죽었다 깨나도 액면 다 날리는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게 완전하게 정상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여기 그런 거 하나 생겼었죠. 메리 스트리트. 그게 그거죠. 네? 그거를 한국에서 그 아저씨가 돈을 받았다 그러죠.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anyway, 자, 그래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갔는데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들어간 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어카운트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그 이자를 얼마를 주냐면 대충 한 텀 디파짓 정도의 이자가 나와요. 지금은 텀 디파짓 한 2.5%에서 은행마다 3%, 요 정도 상관일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퀸슬랜드 시장이 이렇게 좋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뭘 사야 될까 같아서 모르니까요. 그거에 내가 파이오니어였어야 되는 사람은 돈 벌써 만졌어요. 2년 동안 저기 인베스트먼트 저한테 막 9개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앉아서만 2밀 벌었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시간 동안에 디벨로퍼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디벨로퍼가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한 푼도 안 주게 하는 놈이 있고,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반반씩 나누겠다고 해요. 너 반 나 반 나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는 다 너를 준다라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다들 이러거든요. 사실 저거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뭐 만원 한 2,000불, 뭐 지금은 인터레스가 낮아갖고 2,000불, 2,500불인데 그 퍼체이스 프라이스 50만 불짜리, 60만 불짜리를 사는 거에 비해서 2,000불, 2,500불은 그렇게 큰 돈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아니야 큰 돈이야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그렇게 큰 비중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정하기까지는 이 엄청난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맨 마지막에 사인하러 변호사한테 갔더니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이자를 안 준대. 근데 그때 거기서 이거 나 안 해. 트러스트 이자 안 준대잖아. 이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맹꽁인 거예요. 여러분들 디벨로퍼의 생각을 해보세요. 디벨로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프 더 플랜이라는 숫자를 많이 팔아내야지 그거에 근거해서 은행에서 컨스트럭션 론을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숫자가 무지무지 하나하나가 합쳐서 300개, 200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들 다 안 주기로 했어. 그런데 소란나를 아는 어떤 고객은 와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그 이자를 100% 다 달라고 졸라. 여러분 같으면 50만 불을 어저께 내가 팔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000불 때문에 그거를 날리겠어요? 무슨 얘기냐? 내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그 이자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알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컨트랙에다가 어멘드를 해달라 그러면 이때까지 제 익스피리언스는 저는 무조건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이때까지 제 익스피리언스는 내 디벨로퍼는 다 해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내가 물건 하나 사는데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만났는데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혼수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그만두는 거랑 똑같은 게 업무예요. 어? 그러지 좀 말자고요. 이 집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면은요. 본질을 안 보고 그 비본질 때문에 이 본질의 결정을 망치는 일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RB도 승인이 쉬워졌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세율이 각 주마다 전부 다 틀리다. 그 다음에 호주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름도 안 주세요. 호주는 무조건 셀러가 다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나중에 파실 때는 모르지만 자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자, 오프 더 플랜의 구입 절차인데요. 여러분들이 구입 절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오케이 한나 이제 내가 너무 뭐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랑 어디로 가냐면 디스플레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를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킵 어텐션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데 갈 때도 사람이랑 만나갖고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러 가는 거라 그냥 뭐 만나고 이러는 거 결과가 똑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이 모든 인포메이션은 저한테 다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카탈로그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왜 가세요? 예? 자, 첫째. 내 아파트는 3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는 지면은 다 2차원에서만 봐요. 어? 제일 중요한 게 거기 가서 그 모델을 보셔야 돼요. 내 첫 오후가 어디에 찍힐 것이냐라는 거를 이 공간에 대한 3차원 감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에 대한 자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메일로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가면 카펫을 터치를 할 수 있어. 이거를 터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재를 체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어쩌면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물건이 아파트도 있고 오프 더 플랜에 아파트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하우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특별히 사시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임대하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파트는 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뷰가 하나도 없는 거를 예를 들면 사는 그런 나중에 그렇게 캐피탈 게인이 오를 거를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안 살지만도 아파트를 뷰를 보셨다. 왜냐면 그 정도의 끝장나는 뷰는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어느 건물이 가리지 않는 한. 오케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킵 어텐션을 하고 그거를 내가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EOI를 쓰는 거예요. EOI는 Expression of Interest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EOI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OI는 호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만장을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지금처럼 물건이 빨리빨리 빠지는 곳에서는 EOI를 빨리빨리 쓰는 놈이 낙땡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가면 1,000원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보는 대부분 좋은 호수는 대부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더러 다들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이렇게 나를 푸시해. 아니 말라고요. 그 여자가 예쁘고 미스코리아하고 현명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여자가 항상 어벨리블하지가 않다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있어도 그 여자는 한 번 가면 없어요. 네? 부동산은 결혼이랑 똑같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EOI를 썼어요. 그러면 EOI를 쓰고 홀딩 디파짓을 내면 이러면 이제 디벨로퍼가 그 호수를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러면 요렇게를 하면 시행사가 계약서를 준비를 해서 계약서 두 부를 우리 퍼체이서 고객의 변호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읽고 우리를 불러요. 사인하라고. 그때 사인할 때 여러분들이 제목제목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목제목 보는 거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제 손님 중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은 저한테 2년 동안 아웃케 사신 분인데요. 그분은 제일 여러분들은 콘트랙에서 가장 뭘 보실 것 같아요? 뭘 보세요? 콘트랙에서 뭘 보세요? 콘트랙을 받았어. 콘트랙을 변호사가 사인하러 오라 그래. 여러분들 뭐 보세요? 아파트예요. 퍼체이스 프라이스 그건 뭐 제대로 쓰여있나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애들은 섹시켜야 돼요. 실제로 잘못 써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68만 불인데 이렇게 하다가 공이 하나 적어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제대로 체크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거는 그분한테 제가 배운 건데 여러분들 뭐 제일 유심히 보세요. 콘트랙이 다 써있거든요. 상상도 못 하실 건데 제가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무슨 얘기냐? 주차장이 예를 들면 1005는 레벨 2에 그러니까 B2에 예를 들면 몇 번째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가장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없애서 씌운 거. 그거를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주차장이 그렇게 이지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천양지 차이에요. 특히 여자들 쇼핑하고. 예?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막 어쩌고 이래. 어쨌든 그게 팁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계약서 때 그 주차장이 싫다 그러든지 처음부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일 경우에는. 여기 다 팔았어. 뭐 마지막 집을 사.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예를 들면 솔리스터한테 아니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못 받고 50대 50으로 돼 있어. 그럴 때 얘기하라고요. 그럴 때 이때까지 했었던 그 예쁜 여자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이 예쁜 여자를 할 건데 거기에다가 그 트러스트 이자 들어간 거 나 좀 다 줘라. 그리고 변호사한테 해갖고서 레터 보내면 이때까지 제 익스피리언스 됐다고요. 무조건 된다는 소리 저 안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를 내십니다. 10%는 아까 여기서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홀딩 디파짓을 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익스체인지가 끝난 건데 중요하게 자 내가 사인했어요. 사인은 나만 하면 돼요. 내가 11월 20일 날 사인했어요. 근데 콘트랙이 가구 디벨로퍼가 한 달을 여행을 갔다 왔어. 회장이. 그러고 나서 반드시 회장이 사인해야 돼요. 그 밑에는 필요 없어요. 콘트랙에. 응? 그러면 그 회장이 근데 갔다 오더니 12월 30일 날 사인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언제입니까? 네? 익스체인지 데이트는 언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익스체인지 데이트가 언제냐? 응? 그렇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호주는요 모든 계약에 관한 거는 여기는 그 계약을 잘못 읽든지 잘못 언더스탠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쿨링 오프 피어리드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모바일, 저는 모바일 장사 했었는데 모바일도 그게 결국 다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쿨링 오프 피어리드는 5 워킹 데이스예요. 월화수목금이에요. 토일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5 워킹 데이스. 그래서 그날부터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30일에서부터 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이 5 워킹 데이스가 끝나야지 이게 전부 다 콘트랙이 익스체인지가 마무리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그 날짜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라 내어라 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돈 모아야 되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하시는 분들은 더 스마트 하신 분들이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서류예요. 파이낸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받을 수 있는 서류를 2년이라는 나름대로의 2년, 1년만이라는 서류가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그지 같았어도 요 동안에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에 파이낸스 브로커랑 바짝 친해져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몇 끼를 해봤자 뭐 500불이 나가봤자 그것보다 내가 50만 불 뭐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제일 좋은 거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브로커를 제발 좀 어쩌다가 한번 쓰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내 수중으로 딱 끼워놔야 돼. 여러분들 파이낸스 브로커가 내 옆에 딱 있잖아요. 돈은 그냥 돌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먼저는 저예요. 에이전트를 먼저 제대로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들 호주에서 에이전트하고 파이낸스 브로커만 친하게만 지내고 있으면은요 물건은 그냥 사요. 나 그냥 우리 뭐 그 사람이 뭐 저한테 2년 동안 9개 사면서 뭐 맨날 뭐 있냐고 뭐 내가 카드로 보냈나요? 그냥 아무 때나 회장님 그거 뭐 사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사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뭐 보지도 않고 뭐 저것도 안 해요. Anyway,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옆으로 가까이 그런 전문가들 그런 옆에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돈 벌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밥 사는 거 아까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빼는 정보가 어딘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밥 사라 소리 안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세트먼트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파이낸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오프 더 플랜이에요. 자, 지금 그러고 나면 2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세틀먼트를 2018년 1월에 해야 돼요. 그러면 융자는 언제 알아봐요? 응? 그렇지. 어디서 들었어? 자, 대충 한 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알아보러 가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래? 왜 그러죠? 지금 손님들은요, 다들 여기서 알아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 타이틀이 뭐예요? 대출의 제목이 뭐예요? 대출의 제목이 뭐예요? 홈돈이 뭐예요? 홈런이 뭐예요? 모기지예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라고요.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한 거잖아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했다라는 건 주택을 담보로 한 거는 근거가 은행이 갖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밸류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밸류에이션이 어딨어? 예? 그냥 걔 똑같아요.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전이 되면 대충 됐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동네 주변 시세랑 뭐랑 이랑 알아봐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여기에 가는 거는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프리 어프루발이라는데 내가 봤을 땐 프리 어프루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충 그냥 버켓 정도가 나오는 거지 별 내가 봤을 땐 의미가 없어요. 자, 왜냐면 중요한 건 은행이 여러분들을 족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한데요. 일이 잘못되면요. 주택 담보기 때문에 주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중요한 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이 뭐가 중요하냐면 밸류에이션, 감정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3개월 전에 가는 거지 지금 2년 전에 해야 되는 거에는 지금은 뭐만 나오느냐. 여러분 잘 드세요. 은행에 지금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들 말씀드렸는데 다 오늘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다 은행들에 가세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를 하냐.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어셋과 라이빌리티 스테이트먼트를 적으라고 해요. 예? 그런데 어셋에서 뭐 있고 이렇게 쭉 적어요. 그 다음에 라이빌리티에 적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렌트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 렌트를 사는데 내가 550불짜리 렌트야. 근데 나는 450불은 쉐어로 애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 나는 익스펜스가 100불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100불이라고 쓰셔야 돼요. 응? 그래야지 자 돈은 많이 버는데 쓰는 거는 요만큼만 쓰니까 은행이 너 이자 잘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다가 이런데 거의 똔똔이야. 뭘 빌려줘. 뭘 빌려줘요. 빚내서 사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나중에 그리스 씨한테 다시 물어보고 만약에 틀리면 제가 정정을 받을게요. 내가 아는 상식은 자 내가 임금이 5만 불이에요. 예를 들면 연봉이. 그런데 1년에 내가 다 해서 나로 빼서 쓰는 거가 3만 불이야. 회사를 봤더니 그러면 5만에서 3만을 빼면 얼마입니까? 2만이죠. 2만에 곱하기 10배가 대충 내가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더 자세한 건 내가 말하는 거는 뭉뚱그렸다고 얘기했어요. 더 자세하게는 더 스페시픽하게 가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을 대충 가지 않고도 대충 나오는 거가 그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또 왜냐면 다 틀리니까
그다음에 다른 파이낸스 브로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면 그 정도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2-3개월 전에 가셔야지. 지금 이거에는 아니지. 지금 이거에는 페이퍼를 열심히 만드시라고. 그 갈 저거가 있으면. 자, 이거 다 넘어가도 돼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군요. 자, 호주 부동산을 주택, 각종 부동산을 사시면 이 세 단계에 의해서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처분할 때 각종 비용이든지 세금이 발생해요. 오케이? 자,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야 되고 인지세가 보통 3%, 스탬프 듀티가 한 5% 정도 나오고요. 각종 비용을 대충 1% 받는데 지금은 1% 조금 더 나와요. 한 1.5% 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시면 맥스 10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 가격이 비싸, 막 100만 불 막 이래. 그럼 나중에 그 6만 불 6%가 없어서 세트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다면 한다. 무조건 해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항상 내가 생각하는 비용만이 주택 가격만이 아니라고요. 항상 6%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디 코퍼레이트 카운슬 레이트 매니지먼트 피 이거는 제가 아파트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오셨으니까 이제 좀 아파트인데도 자꾸만 스트라타라 그러지 마시고 스트라타는 보통 타운하우스일 때 스트라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다들 바디 코퍼레이션이에요. 바디 코퍼레이션이라는 단어 호주에 없습니다. 자꾸만 바디 코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콩글리시로 자꾸만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로 해서 요거가 한 1%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는 패시브예요. 자, 카운슬 레이트를 쿼터별로 700불, 800불 나왔는데 카운슬에 가고 이거 많이 나왔다고 줄여서 받는 사람 봤어요? 자, 나오는 대로 내야 돼요. 그렇죠? 매니지먼트 피 내가 복도방을 웨이어액트로 정했는데 걔네들이 8.5%를 부과해. 내야지. 자, 바디 코퍼레이트는 내가 처음에 아파트를 사는 시점에 여기가 바디 코퍼레이션 얼마나 될지를 알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이게 어포더블하지 않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 바디 코퍼레이트는 주인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예요. 호주의 모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셔야 돼요.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는 한 50만 불짜리 샀는데 80만 불이 됐어. 30만 불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 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딱 두 가지,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낼 때가 있죠. 어떤 때 안 내요? 그렇지. 첫째,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따로 저렇게 골방에다 넣어놔야 돼요. 자, 원 어키파이. 내가 주거용 집. 내가 그 집을 샀어.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시드니에 20만 불짜리 산 사람이 20년 있다가 집이 투밀이 됐어. 그 사람이 무슨 캐피탈 게인 텍스 내냐고요. 안 내기 때문에 돈을 벌었지. 캐피탈 게인 텍스 때문에 반이 투자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호주에서 돈을 크게 버는 일은 주거용 주택으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줘야 돼요. 이 주거용 주택으로 잘 버는 거를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요. 어떤 거를 해야지 더블이 생겨도 많이 생길까를 30만 불 생겨갖고 60만 불이 될 것이냐 80만 불로 해갖고서는 1.5가 될 것이냐 그래서 70만 불을 남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잘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지금의 스태틱으로는 호주에서 이때까지 7년마다 부동산이 더블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까 그레이스 씨가 잠깐 언급한 SMSF예요.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펀드. 그건 이따가 제가 얘기하는데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펀드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단서가 붙어요. 은퇴 후에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 텍스에 대해서 0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애석하게도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텍스 안 내려고 캐시로 했는데 무슨 슈퍼를 내? 네? 뭔 슈퍼를 내? 슈퍼가 없는데. 호주에서 20년, 30년 여기에서 계속 한 직장에 하든지 직장을 바꿨어도 상관없지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돈이 20만 불, 30만 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부동산을 샀었을 때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전에 팔면 안 돼요. 반드시 단서가 은퇴 후에 팔았었을 때 캐피탈 K 텍스를 1원도 안 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SMSF로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살고 싶겠어요. SMSF로 부동산을 사는 거가 제가 봤었을 때, 왜냐면 주거용 주택은 한 번이잖아. 근데 SMSF로는 슈퍼펀드를 많이 해놓으면 10개도 살 수 있고 20개도 살 수 있잖아요. 10개 사고 20개 산 거에 대해서 내가 캐피탈 K 텍스 아무것도 안 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내가 그걸 옛날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스포를 그동안에 조금 넣어놨지. 근데 호주는 항상 이렇게 웨이브 해주는 게 있죠. 네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불쌍하구나, 이때까지 네가 한 푼도 캐피탈 SMSF에 돈이 들어갈 게 없어? 이제도 상관이 없어. 15만 불까지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거는 더 받으세요. SMSF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제가 알고 있는 한 호주에서 한국